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애자일소다 CEO 최대호입니다. 오늘은 최적화 기업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그 기업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사 결정의 최적화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의 클레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요, 그 보상에 대한 이제 보상금 지원,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이죠.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일단 차량 파손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사고가 난 사진, 부위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험사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 사진을 보험 사정사들, 일종의 전문가들 분들이죠. 그분들이 사진을 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견적이 나올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그런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나 혹은 이제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진단서가 또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 영수증들이 전송이 되게 되면 요새는 이런 영수증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팩스나 기존의 스캐너를 통한 입력도 가능하지만 요새는 이제 직접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전송하게 되고요. 그런 전송된 이미지들을 이제 보험사에서는 일일이 보면서 수기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송된 의사 진단서, 소견서들은 그런 내용을 아시는 전문가들이 또 읽고 판단을 하시면서 약관과 일치되는지를 봐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진단 소견서들이 이해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이미지를 통한 이제 그 자동차의 파손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영수증에 대한 그런 금액 부분, 그 다음에 의사 소견서들은 일종의 사람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입력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되려면은 마치 사람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거죠. 과연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즉시 지급을 해야 되는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사람의 인심사가 필요한 데든지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도 회사의 어떤 최적의 의사결정, 즉 수익이나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 역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기업에서 지금 활용하는 하나의 그 의사결정에 대한 프로세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애자일소다는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동화나 최적화를 위한 AI 수트라고 하는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보는, 즉 시각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읽어서 이해하는 언어 의미 인식에 대한 그 뇌의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그런 정보들을 최종적으로 사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군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강학습 기반의 AI 에이전트 메이커인 베이킹소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강화학습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강화학습이 우리한테 이게 체감에서 나타났던 사건은 2016년에 알파고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에 기본적으로 사용된 알고리즘이 이제 강화학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본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특히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한다고 그랬을 때 1번 부분 보시면은 인간이 취하는 행동, 즉 의사결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프, 슬라이드, 그 다음에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쿠키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쿠키 모양의 이제 그 동체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1번에서 행해지는 그런 의사결정, 액션이 게임의 환경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게임에 적용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 게임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뮬레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그 인간의 의사결정, 즉 플레이하는 행동과 그를 통해서 환경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스테이트와 리워드라고 표현이 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테이트는 게임의 화면 그 자체가 스테이트가 되고, 이것도 일종의 이미지지만 데이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보상, 즉 리워드는 실제 쿠키런에 의해서 발생되는 점수와 쿠키런 플레이어 자체의 그 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이 점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나의 행동이 뭔지 스테이트와 리워드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행동을 하는 그런 이 행동 자체, 이 학습 자체를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화학습을 이제 비즈니스에 우리가 적용하는 거를 좀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얘는 은행에서 보통 우리가 통장의 마이너스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마이너스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거를 앞에서 보셨던 게임 환경과 같은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한도 설정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이 쓰실 분한테 적게 줘도 문제고요. 신용만 좋다고 해서 많이 뭐 1억 원, 뭐 1억 5천 이렇게 큰 한도를 설정하는데 그분이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을 안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로 설정된 금액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은행에게는 고스란히 이게 비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만큼 최적의 어떤 한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설정에 대한 액션을 1번에 지금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그 한도 설정과 관련된 그 행위 자체는 이 인바이러먼트, 즉 아까 게임기 시뮬레이터 같은 환경에 적용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데이터들이 뭐냐면은 그 마이너스 통장을 설정했던 사람의 어떤 그 데이터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 실적이 뭐 수익이냐 아니면은 한도 소진율이냐, 혹은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이게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갚지 못하면은 뭐 그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차주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스테이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수학이라고 그럴까요? 예, 하나의 그런 지표들은 하나의 리워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강화학습으로 우리가 문제를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자일 소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공개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만으로는 그런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우리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뭐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딥러닝 이제 백엔드 엔진인 뭐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 같은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강화학습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GitHub을 통해서 이제 공개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코드들을 바닐라 코드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코드로 신장을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저희의 그 노력들이 필요했다라는 걸로 공개 소프트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앞에서는 이제 은행의 최적의 어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설정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 최적화라고 하는 특히 의사결정의 최적화는 그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 제어 자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 및 재고 관리 최적화라든지 스케줄링 최적화라든지 최적 다이내믹 프라이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로봇 제어 자동화의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 두 개 중에 좌측이 꽤 최근에 그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이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이 독파이팅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들이 이제 서로 꼬리를 물면서 이제 전투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인간을 아주 월등하게 이기는 그런 결과를 보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저희 그 사진 이제 제가 붙인 거 보시면은 주로 뭐 여행과 관련된 업종이 많죠. 호텔이나 비행기 티켓팅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프라이싱 최적화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항공사에서 우리가 그 이제 여행사 통하거나 뭐 직접 우리가 티켓팅을 할 때 그 시기별로 또 뭐 자리별로 이렇게 그 가격 체계가 다른 게 그러한 최적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이제 최적화를 추구하는 분야에서 강화학습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의 그 AI 수트를 설명해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하단부에 이제 보시면은 스파클링 소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스파클링 소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의 데브옵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면 AI 분야에 있어서 데브옵스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맨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AI 특성이 결국 공개 소프트웨어에 디펜드하기 때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AI의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분석 주제에 따라서 그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 혹은 파이썬의 버전이 다른다든지 혹은 텐서플로우의 버전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바닐라 코드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썼듯이 그 저희가 인용하는 바닐라 코드의 버전에 따라서 이 라이브러리 버전도 다르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만약에 이러한 작업들을 기업 내부에서 한다고 하시면은 개발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개인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한 대씩 사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상의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한 그 환경 구성이 필요하고요. 게다가 이 AI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컴퓨팅 자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GPU 카드 난 넉 장을 사용할래, 8장을 사용할래, 뭐 이렇게 그 개발자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다 할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당하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다든지 일종의 그 개발을 위한 내부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내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옵스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빙 뭐 서버가 따로 있으면은 거기에 개발된 AI의 그런 알고리즘 혹은 AI 에이전트들을 디플로이를 해서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스파클링 소다. 그래서 AI 데브옵스 개념의 저희의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역시 저희가 모든 이런 환경들을 저희가 빌드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들을 저희가 조합을 해서 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뭐 모두들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고객사에 이런 스파클링 소다를 설치를 해드리고 납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새로운 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징 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파일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서브스크립션 모델 베이스의 그런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 이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특히 기업 내부에 필요한 그런 의사결정 자동화 최적화를 위한 저희의 모든 노력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애자일 소다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주요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 로고들을 가지고 지금 일종의 십장생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만큼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더 발전을 저희가 하게 되면 이 공개 소프트웨어 이 커뮤니티에 저희도 활용만 하지 말고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